내 유산을 저 불효자식한테 준다고?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를 방치했다던 막내 아들 김도윤. 두 딸은 이미 변호사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때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는 순간 모두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변호사 최민호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박금순 여사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 박금순은 내 전 재산 일체를 막내 아들 김도윤에게 상속한다. 순간 첫째 딸 김선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년 동안 어머니 한 번도 안 찾아본 놈한테요? 둘째 딸 김선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도 안 보내고 혼자 집에 방치한 놈이잖아요. 도윤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도윤의 아내 이정아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한마디 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가장 많은 것을 해줬기 때문이다. 순간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봐요. 역시 돈이었잖아요. 저놈이 어머니 통장까지 손댄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선미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병원비도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도윤이가 쓴 거죠? 장례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문상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불효자였어? 어머니 돈 다 쓰고도 유산까지 챙기네.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이제 말해요. 진실을. 도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끝났어.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쏠렸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5년 전, 김도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어머니 박금순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보증 서신 건 아시죠?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보증이요? 7천만 원입니다. 30일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7천만 원은 우리가 낼 수 없어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선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아야 하는 거니?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집 팔지 마세요. 그럼 넌 뭘 어떻게 한다는 거니? 제가 갚을게요. 선희가 비웃었습니다. 너 철물점으로 어떻게 7천만 원을 갚아? 시간이 걸려도 갚을 수 있어요. 허튼 소리 마. 넌 그럴 능력 없어.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내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7천만 원? 응. 정화는 한참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어요. 해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죠. 도윤이 정화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이 효자라서 나도 좋아요. 다음 날 도윤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한 철물점.
그 가게를 담보로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갚으셔야 합니다. 7년 상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그 돈으로 아버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집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빚이 갚아졌는지. 선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어디선가 돈을 구했나 보네. 선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이다. 우리가 돈 안 내도 되겠네. 어머니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빚 다 갚았어요. 내가? 네. 어떻게? 가게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누나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부담 가질까봐.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엄마 아들인데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달 120만 원씩 빚을 갚았습니다. 가게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 정아도 미용실을 운영하며 보탰습니다. 두 사람은 외식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옷 한 벌 사지 못했습니다. 그저 빚만 갚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이 어머니 통장 손댄데, 병원비를 자기가 쓴대, 요양원 보내라는 말에도 안 보낸대, 돈 아까워서. 소문은 선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선희가 선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도윤이 그 새끼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 왜? 어머니 돈 쓰고 있대. 병원비도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대. 뭐? 그럼 요양원은? 안 보낸대. 자기가 돈 내기 싫어서. 두 딸은 도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도윤아.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넌 일하잖아. 어떻게 모셔? 시간 내서 해요. 그래서 어머니 돈 쓰는 거야? 뭐라고요? 병원비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다며? 내가 쓰는 거지?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큰 누나,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똑바로 말해봐.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봐, 제대로 대답도 못하잖아. 역시 내가 쓰는 거 맞네. 선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해요? 당신이 다 내고 있다고. 말하면 부담 가져요.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괜찮아요. 엄마가 알면 됐어요. 그날 이후 선희와 선미는 도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누나들은 왜 안 와? 바쁜가 봐요. 너희 싸웠니?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엄마가 모를 줄 알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미안하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때문에 욕먹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도윤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집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보고 퇴원 후에는 재활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요? 입원비에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대출 상환 120만 원, 병원비 200만 원, 합치면 320만 원, 가게 수입은 월 250만 원, 정화 미용실 수입 150만 원, 합쳐도 400만 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복도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화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누나들한테 말해요. 안 돼. 왜요? 이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도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저녁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 가실 때마다 부축했습니다. 물 드실 때마다 받쳐드렸습니다. 새벽 4시에 집에 가서 씻고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선희와 선미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단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도윤은 매달 200만 원을 병원에 냈습니다. 대출 120만 원도 빠짐없이 갚았습니다. 가게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화가 밤늦게까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옷은 10년 전 것을 입었습니다. 여행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견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도윤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괜찮아요. 누나들은 왜 안 와? 바빠서 그래요. 거짓말 마라.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때문에 욕먹는 거 다 들었어. 도윤은 놀랐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 말 다 들려. 내가 내 돈 쓴다고 요양원 안 보낸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넌 왜 변명 안 해? 변명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도윤이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하면 돼요. 고맙다. 엄마 아들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가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더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도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뭐든지 말씀하세요. 변호사 한 분 불러줘.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 써야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보야, 사람은 준비해야지. 어서 불러. 도윤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최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도윤한테 다 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요? 그 애들은 날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관해 주세요.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편지예요. 도윤이한테 주고 싶은 건 아니고요. 딸들한테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어머니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네. 미안하다. 왜요? 내가 효자라는 걸 세상한테 말 못해줘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평생 욕먹고 살았어. 엄마가 알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도윤도 울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3개월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화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가셨어요. 알아. 장례식장. 도윤은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선희와 선미도 왔습니다. 하지만 문상만 하고 떠났습니다. 병원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 도윤 혼자 냈습니다. 그리고 장례 사흘째 날 변호사 최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박금순 여사 명의로 되어 있던 채무 내역입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채무요? 네. 15년 전 남편분이 보증을 서신 빚 7천만 원입니다. 그건 어머니가 어떻게든 갚으셨잖아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도윤 씨가 갚으셨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5년 전 김도윤 씨는 본인 가게를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대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7년에 걸쳐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 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선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5년간 박금순 여사의 병원비 납부 내역입니다. 병원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5년 동안 합계 1억 2천만 원. 전부 도윤 이름으로 납부됐습니다. 선희가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뭐야?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여행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정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우리 남편을 불효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희와 선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 박금순 여사가 유언장 작성 3일 전 저에게 직접 주신 편지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야, 선미야. 엄마 편지 읽고 있니? 미안하다. 엄마가 살아서 제대로 말 못했구나. 너희가 도윤이를 미워하는 거 다 알았어. 도윤이가 불효자식이라는 소문도 다 들었어. 근데 말이다. 도윤이는 불효자식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제일 효자야. 15년 전
너희 아빠가 빚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너희는 다 떠났잖니. 도윤이만 남았어. 가게 담보로 빚 다 갚아줬어. 내가 말리면 안 된다고 했어. 엄마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 뒤로 15년 동안 도윤이는 한 번도 안 쉬었어. 내가 아플 때도 밤새 내 옆에서 지켰어. 병원비도 혼자 다 냈어. 너희는 한 번도 안 왔잖니. 전화도 안 했잖니. 근데 욕은 도윤이만 먹었어. 엄마가 제일 미안한 게 그거야. 도윤이가 효자라는 걸 세상한테 말 못 해준 거. 근데 도윤이는 괜찮대. 엄마가 알면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 편지 쓴다. 도윤아, 넌 이 세상 최고의 효자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선이야, 선미야. 도윤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줘. 그리고 고맙다고 해줘. 너희 동생이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에 세상 떠났을 거야. 도윤이 덕분에 15년 더 살았어. 부디 사이좋게 지내거라.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선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선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정화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끝났으니까. 선이가 일어나 도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미도 일어나 동생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 밖 햇살이 비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이가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누나가 가게 갈게. 왜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선이와 선미가 철물점에 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손에는 기름때. 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진짜 미안해. 도윤이 손을 닦았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선미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몰랐어. 내가 그렇게.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엄마가 알아줬으면 된 거예요. 그래도 됐다니까요. 이제 그만해요. 선이가 물었습니다. 유산, 우리도 받을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아, 엄마가 나한테 준 거예요. 나 혼자 받을게요. 그건 안 돼. 우리도. 누나들, 지난 15년 동안 엄마한테 뭐 해줬어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돈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엄마 마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도윤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이와 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화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후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뭐?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잖아요.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보, 당신 너무 힘들었잖아요. 정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잖아요. 밤새 어머니 간병하고 새벽에 가게 열었잖아요.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옷 한 벌 안 사고. 정화가 울었습니다. 당신 너무 고생했어요. 도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 울어요. 괜찮아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화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의자 하나, 그 위에 어머니 사진, 그리고 꽃 한 송이. 도윤은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진짜 효자시네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열심히 살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철물점 간판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김도윤 철물점.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화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커피. 고마워. 오늘 날씨 좋네요. 응. 엄마가 좋아하셨을 날씨야. 정화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알아.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래야지. 두 사람은 함께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김도윤은 15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가장 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철물점 앞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고요히 내립니다. 가게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